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65살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아내와 교아를 둔 가족, 제가 직접 만든 작은 가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행복한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생각을 하며 살았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더 나은 사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히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 아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집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없는 가족 식사 때 어린아이들이 아빠 이번 주말에 한가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이해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며 매일 부산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 아이들은 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아이는 가족이 있고 작은 아이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 나는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전화는 잦아들었고 이야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저와 제 아이들 사이에는 정말로 강한 유대감이 있었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는 의무를 위해 동행한 두 사람일 뿐 실제로 감정을 공유한 적이 없다. 물질적으로 가족을 잘 돌보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가족이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었다. 연결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순간도 필요하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르게 살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을 그대로 따라갈까?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만약 누군가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글들을 읽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간단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은 어떠니?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세요. 저는 작은 어촌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아왔고 제 가족이 있을 때 제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지영이와 결혼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의 가장이 되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옛날 어머니처럼 고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쉬지 않고 일했고 나 자신도 있고 아이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부산에서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가게에는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몇 세트만 있었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고기 조각, 양념 종류 등을 직접 골라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까지 요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손에는 항상 향신료 냄새가 나고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등이 항상 아프다.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장남 지훈은 매우 총명하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가 서울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나중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곳의 수업료는 너무 비싸다. 나는 이 작은 식당에 의존해서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비를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배달도 받고 밤에는 큰 레스토랑에 보조도 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부엌 식탁에서 졸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차남 민재도 형의 뒤를 이어가다 내가 계속 희생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제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제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려고 애썼던 기회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저는 수년간 모은 후 삽당집을 팔고 살 적은 방을 빌렸고 그 모든 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나는 지영에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더 좋은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다. 큰아들은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었지만 더 이상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년 전이었는데 그가 겨우 이틀 동안 집을 방문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을 때였다. 막내 아들도 해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일하기로 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메시지는 점점 더 간결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바빠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나는 모든 것을 아이들과 교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 이제 겨우 침대 하나와 낡은 식탁 하나만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식당도 없고 집도 없고 식사를 나누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없다. 아이들만 좋은 미래가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것을 잊었다. 나도 삶이 필요해. 40년 동안 힘들게 일한 끝에 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때 거의 100억 원의 식당을 팔았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돈이지만 나에게는 돈이 목표가 된 적이 없다. 그냥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임무를 다했고 이제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시간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심했고 드디어 따뜻함과 옹기종기 속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아침에는 시온이랑 커피를 만들고 저녁은 민재와 함께 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우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아파트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쾌적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추운 고급 아파트에 있었다. 빈 방이 있고 가족의 일부로서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날부터 저는 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항상 바쁘고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서 밤늦게 들어온다. 내가 식탁에 차려놓은 밥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통 그대로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저녁 먹으러 올 거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보고 왔다는 말만 되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가 너무 바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그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안다. 민재는 더 냉정하다. 어느 날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그의 방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기도 전에 그는 아빠, 제 방에 들어가면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것을 기억해요. 라고 불쑥 말했다. 나는 갑자기 멈췄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아들과 저 사이에 이제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이 감기를 곁에서 감싸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한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일 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다. 화 안 났어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신의 삶이 있으며 자신만의 원칙과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허전했다. 저는 평생 가족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제가 제 가족에서 상속자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저녁 빙방에 앉아 화려한 서울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나는 평생을 남을 돌보는데 보냈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저는 갑자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 한없이 캄캄하기만 했다. 이 도시는 화려하고 현대적이며 활기차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진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문에 전화도 없었고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손도 내밀지 않았다. 지난 세월이 생각난다. 내가 단지 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내가 옳다고 믿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세월들 나는 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며 아름다운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웅장한 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돈, 나는 친구가 없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만 하기 때문이다. 커피 데이트, 옛 친구와의 만남은 모두 거절했다. 나는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마음 놓고 웃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시간이 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을 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비싼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다. 새 신발 한 켤레,
좋은 시계, 좋은 옷 한 벌 나는 내가 사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검소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아이가 제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늙으면 아이들이 저를 돌봐줄 것이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나는 내 희생의 세월이 후손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년으로 보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진작 알랐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어느 날 저는 제 아내가 오래전에 이혼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번 대부분의 재산은 그녀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아이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주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여자도 자신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식당도, 집도, 가족도 옆에 없을 때 공허함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 이해합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자문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르게 살았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 내가 조금 더 희생했다면 나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0에서 살아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평생을 보냈지만 결국 빈손으로 낯선 도시에서 혼자였다. 나는 궁금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며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밤들이 있다. 소외감, 과잉이 된 느낌, 방향감각이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마도 떠나는 것이 가장 쉬운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깨달았다. 65세인데도 여전히 앞날이 창창하다. 나는 60년 이상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폭풍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까? 나는 한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였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기회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식당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있다. 나는 여전히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내 평생 감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나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기 위해 항상 주저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 저는 제 취미를 가져본 적도 없고 제 인생을 실제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나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고 답장 없이 본 메시지를 계속 기다리고 싶지 않고 내가 애정을 쏟았던 아이들의 낯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과거도 없고 고통도 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젊은 만큼의 시간은 없지만 몇 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살고 싶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예전에 사치라고 생각했던 곳들도 가보고 싶고 뒤늦게나마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 아마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다. 그곳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나는 헛된 기대 속에 계속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던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바다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넓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따뜻한 잠자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작은 부엌, 그리고 넓은 하늘을 내다보는 창틀을 갖기에 충분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노인 동아리에 가입해서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나로 하여금 가족 때문에 나 자신을 잃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아이들을 위해 청춘까지 바친 이들이 있고 지금도 나와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원했지만 하지 않았던 기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항상 악기 연주가 사치라고 여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칼을 들고 프라이팬을 잡고 요리하는데 익숙한 손가락들은 이제 피아노 줄 위를 서투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작은 식당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임을 깨달은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간단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요리하고 한 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밥그릇과 함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고 다른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밤을 새우는 것도 없다. 이제 나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해변을 산책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나를 돌봐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제 자신을 돌봅니다. 저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예전 저와 마찬가지로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날이 좋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아이들과 함께 있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예상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되찾기 위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재산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국 유지할 곳 없이 부족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고생했고 적어도 늙었을 때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단지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하고 희생하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하고 바쁜 세월 동안 우리가 놓쳤던 작은 순간을 즐기세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인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세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하고 삶을 즐길 수 있다. 제가 틀렸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내 자신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거래를 하고 있나요? 너의 이야기를 나누라. 나는 듣고 싶다. 다음 기사에서는 65세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한 여정과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봐요. 인생 교훈은 다음과 같다. 자녀들은 과도한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들이 아닌 독립적인 삶의 모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만 헌신할 수 있다. 그들은 자립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강인함의 표본이자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자율적으로 살 때 자녀들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의 삶과 압박이 있다. 자녀가 자신을 걱정할 것이라는 모든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자율성을 위해 재정 일부를 유지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건강, 정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다. 가족과 바쁘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잘 먹고 정신 건강을 돌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지 마십시오. 친구, 취미, 의미 있는 활동 모두 우리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 평생을 바쳤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즐기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돌이켜볼 때 아쉬움만 남는다.